안녕하십니까. 한국FP협회 소속 방상진 CFP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 저랑은 특히 맞벌이 부부분들 이번 연말정산에 관련된 그 몇 가지 그 체크 사항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13철 보너스 달이었던 게 13철 폭탄으로 바뀌어서 마음들이 많이 아프시죠? 하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해지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시면 더 손해시니까 본인이 어떤 항목에서 체크를 해서 소득공제를 좀 받아보셔야 되나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네요. 첫 번째는 이제 특히 인적공제 부분입니다. 부모님과 거주를 같이 하시지 않아도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 같이 인적공제를 편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.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좀 하시는데 과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입니다. 그 근로소득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총 급여가 한 연간 500만 원 정도. 그래서 알바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 이제 그 보통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인적공제를 어느 분한테 소속을 시킬까를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잘 알고 계신 것들은 연봉이 높은 분들께 전부 넣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본인의 한계세율 혹시 주변에 아시는 CFP 분들 계시면 물어보시고 해서 그 본인의 한계세율이 비슷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 한계세율이 서로 차이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분들 쪽으로 몰아서 하시는 게 좋다. 특히 여성분들, 직장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과거에 이제 부녀자 공제로서 50만 원 받던 것들이 소득 구간 한도가 생겼다. 부녀자 공제가 연봉 3천만 원,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이 됐다. 이거는 좀 안 좋아진 상황이겠죠. 두 번째 이제 크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들이 보험료 공제인데 원래 특별공제라고 하는 뭐 보험료,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인적공제 해당자만 그 담보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변에 아시는 재무설계사분들께 문의하셔서 계약자 변경도 2015년도부터는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요. 이번에 안 좋아지는 것들도 많지만 좀 확대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. 과거에는 월세 소득공제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때는 5천만 원 한도였었거든요. 소득금액 구간이. 근데 그것이 7천만 원으로 확대됐다. 또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이제 무주택 세대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. 단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담보대출, 전세자금 담보대출, 주택자금 담보대출 이런 담보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액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택자금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기준시가가 3억이었는데 4억으로 늘어났다. 그래서 작년까지 소득공제 못 받았어, 그건 안 돼 하는 주변 분들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주변의 CFP 분들이나 재무설계사분들 찾으셔서 나는 과연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상대방이 서로 나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안 되지만 내가 그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준 것은 그 본인의 세액공제로 받을 수가 있다. 하지만 교육비는 안 된다. 뭐 이 정도로 구분을 해서 그러면 2014년도 이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3년도보다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나가시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단번에 또 다시 확 바뀔 수는 없는 상황이니 오히려 2015년, 2016년, 2017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미리 점검해보고 아시는 재무설계사나 주변에 CFP 분들 계시면 찾아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